수리물리학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리물리학 1에서 그, 이 보아스 교재 그 10장에 7절까지를 했었고, 그래서 2에서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이제 8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고, 혹시 수리물리학 1을 이전에 듣고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 뭐 병역 의무를 이제 필요하고 왔더니 뭐 교재도 바뀌어 있고 뭐 이렇게 그 내용도 좀 뒤죽박죽이 돼 있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한 학생이 있다면은 이제 그게 좀 저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좀 뭐 이전 교재하고 내용이 좀 이렇게 앞뒤로 섞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커버해야 되는 부분을 다 이제 해놓고 보면은 결국은 그게 앞뒤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고, 전반적으로는 다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앞에 부분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이전 교재에서는 없었는데 지금 저기 새 교재에는 뭐 그 내용이 있어서 좀 그렇다 하면은 좀 미리 좀 그거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안 해놨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좀 보충을 하게 되면은 날 거예요. 근데 교재가 이전 교재가 좀 더 그 포괄적인 교재라서 좀 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이제 좀 난이도가 더 있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아스의 장점은 좀 내용이 그 다양한 어떤 부분을 커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물리학에서 필요한 부분을 나름대로 찾아서 그렇게 거기에 수록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어요. 이 보아스는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고, 이제 이 개정판은 아마도 보아스의 그 뜻을 잇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개정판을 냈고, 그래서 이전보다는 내용이 많이 보강이 되고 했는데, 여러 사람이 이제 쓰다 보니까 내용이 앞뒤로 좀 이렇게 막 섞여 있고 좀 뭐 앞에 나왔다 뒤에 나왔다 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물리적인 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교재를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그 교재가 바뀐 그런 이제 수강생들한테는 조금 좀 이제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뭐 교재가 저기 두 개가 된 셈이죠. 뭐 그건 나중에 그 또 그 이제 더 풍부하게 공부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뭐 지금 당장은 좀 어, 이제 좀 귀찮죠. 교재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뭐 나중에 교재 두 개를 또 다 공부했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여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8장의 시작은 이 작은 길이를 표현하는 그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이전에 잘 알고 있던 그 직교좌표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 이제 해보는 것인데, 우리가
직교 좌표계 하면은 이거죠, 이거. 렉탱귤라 코어디네이트죠. 그래서 뭐 다른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겠지만은 직교란 말을 많이 쓰죠. 직교 좌표계. 이제 그거에 반해서 실린드리컬 코어디네이트는 이건 실린더니까 뭐 번역하면 원통이죠. 그래서 원통 좌표계라는 말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구면 좌표계라는 게 있어요. 그죠? 구면 좌표계. 요 구면은 이제 스퍼리컬 코어디네이트라고도 하고, 그 뒤에 더 한 단어를 붙여서 스퍼리컬 폴라 코어디네이트라고도 해요. 스퍼리컬 폴라 코어디네이트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2차원 좌표, 그래서 극좌표란 말을 쓴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폴라죠. 그래서 스퍼리컬 폴라는 이제 3차원이 되면서 이 폴라 플러스 이제 3차원적인 이제 그 구 형태의 그 좌표계다 해서 이제 쓰는데, 이 책에서는 폴라 빼고 그냥 스퍼리컬, 실린드리컬 이렇게만 이제 했죠. 그래서 일단 직교 좌표계에서는 요 선분이 이제 요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ds라고 하면은, 요 길이를 구할 때 일단 이 선분을 g축에 평행하게 xy 평면에 투영시킨 다음에 그 이제 요 길이가 x 방향 성분이 어떻게 되고 y 방향 성분이 어떻게 되고를 따져봐야죠. 그래서 x 방향 성분이 이제 요 중에 요만큼이 x 방향 성분이고, y 방향 성분은 여기서 이제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x축에 평행한 성분 dx고, 이쪽이 이제 dy고, 이렇게 되면은 요것이 이제 직각 삼각형이 돼서, 여기가 이제 직각 삼각형이 되어서 이제 요 길이의 제곱은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g 쪽에, 요것에 g 쪽에 투영된 길이는 바로 이렇게 투영하고, 이렇게 투영하면은 이제 G축에 평행한 부분의 길이가 있죠, 요게. 그죠? 요게, 요 부분이 이제 DG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투영된 요 길이가 이제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고, 거기다가 이제 dg 하니까 이제 합해져서 이제 여기 ds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요 dg와 또 이제 요 dx, dy 요것도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리다 보면 뭐 이렇게 요걸 그대로 다 그려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dg와 요 투영된 부분이 또 수직하고, 그래서 요것이 또 직각삼각형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ds 제곱은 여기서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 하면은 이제 요쪽 부분의 제곱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dg 제곱 하면은 바로 이제 이것이 요 선분의 길이, 요 선분의 길이 ds의 제곱이 된다 하는 것이 렉탱귤라 코어디네이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실린드리컬 코어디네이트로 바꾼다고 하는 거는 이제 좌표계 중에 지금 이거 둘을 비교하면은 z 쪽은 변함이 없죠. g 쪽은 변함이 없는데 xy가 이제 로우 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건지는 이전에도 뭐 나온 적이 있어서 뭐 잘 알겠지만, 이걸 이제 xy 평면에 투영하는 거죠. 이거를 xy 평면에 투영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요것의 모양이,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요쪽을 x축이라 그럽시다. 요쪽을 x축, 요쪽을 y축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에 그 이제 길이를 갖다 이제 이렇게 됐다고, 이걸 그대로 써서 이렇게 됐다고 이제 보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길이를 갖다가 이제 로우와 세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로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점으로부터 요 한 지점까지의 거리죠. 그죠? 요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로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B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x축을 요 선분이 x축으로부터 만드는 각도 가 바로 이제 B인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요 길이를 구할 때 이제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요거는 결국은 그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그 이제 법을 썼듯이 요것이 이 로우 방향으로의 성분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로우 방향의 성분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이 phi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각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각도가 증가하는 요 phi 방향의 성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로우 방향의 성분 요거는 로우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d 로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phi 방향의 성분 phi 각도가 증가하는 요 phi 방향의 성분은 이제 로우 곱하기 요게 요까지 갔다 하는 얘기는 지금 이제 여기 각도가 phi에서 d phi만큼 변화한 거죠. 그죠? d phi만큼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인데 요거 제곱은 결국 이제 저기 요 길이가 로우 곱하기 dp죠. 그죠? 그래서 요 길이는 로우 곱하기 dp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는 좀 전에 이제 이거였죠. 이거고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자 한다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요걸 좀 더 과장되게 그리면은 요렇게 해갖고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요 각이 요쪽 각이 요게 이제 직각이 되는 거죠. 요게 직각이 되고 그래서 요게 빗변이죠. 당연히 이쪽이 빗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요 D로우 쪽 선분하고 로우 dphi 선분이 이제 서로 수직이죠. 서로 수직이면서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아까 요 부분이 이제 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것의 길이의 제곱은 d로우의 제곱 더하기 로우 dp의 제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선분 길이의 제곱은 d로우 제곱 더하기 로우 dp의 제곱이니까 로우 제곱 dp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이제 g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이제 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 주는데 이제 구면좌표계 방법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하면 되고 일단 여기 521쪽에서는 원통좌표계와 직교좌표계의 그 선분의 길이를 이제 구하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일단 보여줬으니까 이걸 하고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구면좌표계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 이 교재에서는 요 phi 대신에 세타를 썼어요. 요 phi 대신에 교재에서는 세타를 썼고 그 다음에 요 로우 있죠. 요 로우 대신에 요 교재에서는 r을 썼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구면좌표계로 기술하다 보면은 요 구면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한 점을 이제 이렇게 기술합시다. 한 점을 이제 포인팅 할 때 그거를 쓸 때 보통 이제 이 r 벡터로 쓰잖아요. 이렇게 r 벡터 위치 벡터 r 벡터로 쓰고 그래서 요 원점으로부터 3차원적인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r로 써요. r로 쓰고 그 다음에 이 세타라는 각도는 구면좌표계에서는 이 G축과 요 선분 R이 만드는 각도 요게 세타예요. 그렇게 해서 구면좌표계에서 이제 R 세타 그리고 이제 구면좌표계에서는 R 3차원적인 길이 R 그 다음에 G축으로부터의 각도 세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 선분을
XY 평면이 투영했을 때 이제 생기는 그 X축으로부터의 각도 phi 이렇게 써요. 그래서 구면좌표계에서 r 세타 phi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실린드리칼 코오디네이트에서는 r 세타 z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이렇게 이 책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구면좌표계의 그 두 개가 r과 세타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리고 다른 책에서도 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저기 원통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투영된 길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요 r이라는 것이 xy 평면으로 투영된 길이로로 표현되는 걸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이 r 대신에는 우리가 이제 로를 쓰고 그다음에 세타 대신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phi를 쓰자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원통 좌표계는 로우 phi z 이렇게 이제 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쓰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특별한 이유가 아주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이 원통 좌표계는 로우 phi z로 쓸 테니까 그렇게 이제 요 노트를 이용하면 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책에서는 이제 r 세타 z로 썼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두고 뭐 표현의 자유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r 세타 z를 쓰겠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구면 좌표계하고 이제 혼선을 일으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r 대신에 로우, 세타 대신에 phi를 썼을 뿐이지 그냥 학생이 그냥 나는 그냥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교재에서 r 세타 z를 썼으니까 난 이로 쓰겠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구면 좌표계에서는 r 세타 phi를 쓴다.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서 뭐 그거를 이제 구분 지을 때 설명만 잘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책하고 나는 혼동되지 않게 그냥 책대로 하겠다.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나는 여기서 그냥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할 테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그림상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직교좌표계에서는 선분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원통좌표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하는 거를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단위 벡터를 표현해 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직교좌표계에서는 단위 벡터를 이제 어떻게 주로 표현하냐면 x 방향의 단위 벡터를 갖다가 이제 i로 쓰죠. 그다음에 y 방향의 단위 벡터는 j를 쓰고 z 방향의 단위 벡터는 k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실린드리칼 코오디네이트로 바꾸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로우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요점에서부터 아까 이제 얘기했던 선분의 길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점에 이제 요 방향으로 요 선분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방향의 단위 벡터를 갖다 우리가 로우라고 이렇게 쓰자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로우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씌운 로우 헤트로 하기보다는 이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2를 썼죠. 2. 여기다 쓸게요. 2 했고 여기에서는 로우 대신에 r을 썼기 때문에 뭐 2r 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요 밑에 서브스크립트가 바로 이제 좌표계의 그 이제 그 좌표계의 기술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로우를 쓴다면은 뭐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2에
row에 뭐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좋고 뭐 이것도 좋고 뭐 이것도 좋아요. 하여튼 이해할 수만 있으면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row 이렇게 이 row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이제 뭐 역학책이라든지 양자역학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또 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제 뭐 이해해서 이렇게 쓰는 책은 보질 못했고 전자기책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다음에 여기서 B 방향의 단위 벡터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phi 대신에 2의 세타 이렇게 했죠. 이걸 phi 대신에 세타를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그것이 이제 여기 이런 그 2차원 평면에서의 각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하면은 요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와 수직한 방향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요거와 수직한 방향으로 단위 벡터를 잡으면 되죠. 그래서 요와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단위 벡터를 잡아서 로우와 수직한 단위 벡터로서 이제 phi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죠. 그래서 로우 방향과 phi 방향의 단위 벡터는 서로 수직해요. 마치 i와 jk가 서로 수직하듯이 로우와 phi는 수직해요. 근데 그러면 뭐 표현만 바뀐 게 아니냐? 그게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점을 표현한다고 봅시다. 요점 표현한다고 보면은 이제 선분의 길이 일단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보죠. 그러면 그 길이가 이제 로우예요, 그죠? 또 뭐 같을 수도 있어요. 이 길이가 선분의 길이는 같을 수도 있는데 요 지점과 이 지점의 차이는 뭐냐면 단위 벡터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가 이쪽으로 지금 이제 1사분면과 2사분면의 사이 방향으로 가는데 요 점에서의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는 이게 되죠, 이게. 그죠? 이게 이제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가 돼서 요 점에서는 먼저 점에서는 이 단위 벡터의 방향이 1사분면 내에서의 존재하는 이런 방향인데 반해서 요 점에서의 로우 벡터, 로우 단위 벡터는 이제 2사분면 쪽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벡터가 되고, 다음에 이 phi의 단위 벡터도 여기서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phi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여기서는 phi가 이게 phi가 되죠, 그죠? 이제 x축으로부터 이제 구하는 거니까 이게 phi가 되고, 그렇게 해서 phi가 증가하는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phi 방향의 단위 벡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렉탱귤라 코오디네이트에서는 XYZ 좌표축이 한번 정해지면은 IJK는 변화하지 않죠. 불변이에요. 이거는 IJK는 변화하지 않는 상수 벡터가 되는 반면 이렇게 좌표계를 바꿔서 로우 phi z를 했을 경우에는 이 로우와 phi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점을 기술하냐에 따라서 그 점에서의 단위 벡터가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죠? 로우 벡터도 이제 고정된 벡터가 아니고 이와 같이 변화하는 단위 벡터고 phi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단 여기서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z는 변치 않아요. z는 변치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z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했어요. z축 방향의 단위 벡터니까. 그래서 z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이제 k와 똑같은 거죠. 그죠? 우리가 IJK로 썼을 때 Z방향의 단위 벡터가 K였고 그와 똑같은 거를 다르게 Z의 단위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통 좌표계에서 그러면 K를 써도 되지 않느냐?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K를 쓰는 대신에 보통 Z를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통 좌표계는 로우 phi Z니까 단위 벡터를 할 때도 K와 같은 방향인 건 알지만은 K로 안 쓰고 이렇게 G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은 이 교재에서는 2를 썼다 그랬죠. 그래서 2의 단위 벡터 Z 이렇게 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죠. 이거 둘 중에 하나. 그죠? 그렇지만 K는 보통 쓰지 않는다. 보통 좌표계의 그
이름에 이제 이제 그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z 방향의 단위 벡터 z 헤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표현을 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보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ds 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요 길이만 구했잖아요. 선분의 길이. 그래서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이렇게 되니까는 그러면 이제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ds를 구하고 싶다. ds는 요것의 스퀘어 루트 해주면 되죠. 그죠? 요것의 스퀘어 루트 해주면 바로 그것이 이제 ds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ds의 길이는 구했는데 그러면 이제 ds 요 길이를 벡터화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런 벡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에 따르는 요 길이 그 이제 벡터의 크기는 바로 요 선분의 길이이고 벡터의 방향은 이 선분에서 이제 일정한 한 방향을 정하는데 보통 방향은 이렇게 이제 각도가 이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보통 정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위에서 아래로 잡기보다는 보통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ds 벡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ds 벡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ds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하는 건데 이제 그 결과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요 ds 요 제곱을 우리가 기술할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픽상으로 보여줬는데 대수적으로 보여주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한번 본 다음에 이 ds 벡터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요 한 점의 좌표 아까 여기 요 한 점의 좌표를 갖다가 xy라 그러면은 좌표 xy 평면상의 좌표 xy라 그러면은 x는 로우의 코사인 요 x 좌표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요 점이 x 좌표죠. x 좌표는 로우의 코사인 B가 되고 이 y 좌표는 이렇게 가서 여기죠. 그죠? 이렇게 돼서 y 좌표는 로우의 사인 B예요. 그죠? 그래서 요 점의 x 좌표는 이제 로우 B로 표현하면은 로우의 코사인 B가 되고 y 좌표는 로우의 사인 B가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dx, dy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현재 dx를 구하면은 요거를 이제 미분해 주면 되죠. 그래서 x를 미분해 주면 dx가 되고 요걸 미분해 주는데 로우와 p가 다 변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를 미분하고 하나는 상수로 두죠. 그죠? 그래서 d로우 코사인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로우를 상수로 두고 코사인 b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b db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예요. y를 미분하면 dy가 되고 여기서 이제 로우를 먼저 미분하면은 d로우의 사인 b고 로우를 상수로 두고 사인 b를 미분하면 코사인 b의 db 이렇게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dx, dy에 대한 표현을 로우와 p로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dx 제곱과 dy 제곱을 구해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dx 제곱을 구하면 dx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의 제곱, dy 제곱은 요거의 제곱, dg 제곱은 이제 똑같다 그랬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은 첫 번째 항을 볼 것 같으면 이제 d로우의 제곱에 코사인 p의 제곱, 여기는 d로우 제곱에 사인 p의 제곱이니까 d로우 제곱으로 묶으면은 코사인 p의 제곱 더하기 사인 p의 제곱이니까 1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냥 d로우가 나와요. 그 다음 두 개는 이제 이 두 개 곱한 건데 보면은 d로우가 있고 dp가 있고 코사인 p, 사인 p 로우가 있어요. 이쪽도 보면 d로우가 있고 dp가 있고 코사인 p, 사인 p 로우가 있어요. 근데 이쪽 항은 플러스고 이쪽 항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서로 상쇄해 버리죠. 그래서 없어지고 마지막 항은 보면 이제 똑같 앞에 거와 유사하게 dp의 제곱이 있고 로우 제곱이 있고 dp의 제곱이 있고 로우 제곱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인 p의 제곱, 코사인 p의 제곱 더하면 1이 되니까 따라서 남는 거는 dp의 제곱과 로우 제곱만 남죠.
dp의 제곱과 로우 제곱만 남아요. 그 다음에 dg의 제곱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ds 제곱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요 위에서는 이제 그래픽하게 보여준 것이고, 요 밑에서는 대수적으로 x와 y가 로우 p와 어떤 관계를 가지냐로부터 이제 우리가 구했는데 같죠, 물론. 그렇게 되고, 그래서 ds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요 ds 벡터 닷 ds 벡터죠, 그죠? 같은 벡터를 닷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나눠 보면은 결국 이제 요거를 제곱이니까 하나씩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d 로우의 제곱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차수를 하나 줄이면은 d 로우가 되고, 로우 제곱 dp 제곱인데 차수를 한 차수 줄여주면은 로우 dp가 되고, 그 다음에 dg의 제곱을 한 차수 줄이면은 dg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다가 단위 벡터를 붙여주면 되죠.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 d 로우, 이렇게 b 방향의 단위 벡터, 그 다음에 로우 dp, g 방향의 단위 벡터 dg 해놓고서 그걸 ds로 만든 다음에 ds 해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로우 방향끼리는 같은 방향이니까는 로우 닷 로우 하면 1이 되고, 그래서 d 로우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 b 방향도 마찬가지로 로우 제곱 dp 제곱이 되고, g 방향도 dg 제곱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서로 섞이는 항들, 이런 것들은 이게 단위 벡터가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d 로우, 로우 dp가 있는데 이제 로우에다가 phi 로우 단위 벡터에다 phi 단위 벡터를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은 두 개가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0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 자신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돼 버리니까 결국 이제 요거를 ds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